주말을 지나면서 재밌어집니다. 윤석열이. 이거 게이트급이라고 할 만하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손준성이 김웅한테 전달한 건 맞다. 거기까지는 뭐 거의 없는 것 같고 지금 현재 주말에는 윤석열 측에서 추미애 일파의 공작이다. 이제 전달한 건 맞는데. 신박하던데요. 야, 근데 그건 약간 뭐 어떻게 보면 좀 아프신 분들 아니에요? 김경진 일단 하나씩 볼게요. 경기 주말 지나면서 지금 그 뉴스버스트의 보도가 몇 개 더 늘어났죠. 지금 12개까지 단독이 맞아요. 늘어났는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나왔죠. 10번부터 한번 보실까요? 9번부터 봐야겠구나. 윤석열 지시로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김건희 장모 전담 정보 수집. 그 다음 김웅 손준성 발 고발장 전달 뒤에 확인 후 방폭파 위법 인식 정황. 그 다음 단독 김웅 의원과 야당 관계자 채팅방 공개 손준성 보냄. 단독 김웅하고 이제 전화 통화한 거예요. 김건희 건 윤석열 쪽에서 입장에서 문제 삼고 싶었을 수도까지 지금 4개가 연속 주말을 거치면서 나왔는데 일단 그것부터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그 김웅이 손준성 발 고발장을 당 관련 팀에 전달한 뒤에 확인 후 방폭파하라 이렇게 보낸 그게 하나 있었죠. 여기 맨 아래에 쪽 보시면 요거는 그런 의미잖아요. 요거 알려지면 위험하니까 없애라. 위험한 거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자기 방만 폭파하고 이제 상대방 건 폭파 안 했다는 게. 왜 카톡이 그러잖아요. 카톡은 근데 텔레그램은 상대방 것도 지우기가 있거든요. 지울 수 있어요. 지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사실은 폭파라고 안 쓰고 그냥 본인이 그냥 지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체크 표시 누르냐 안 누르냐 차이잖아요. 저거는 두 가지인데 네. 첫 번째는 저 당시에 이제 김웅이 원외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저거 네. 아마 예측근데 국민의힘의 법률지원단 네. 뭐 관련 그거 방이었을 보낸 거죠. 거죠. 그렇죠. 그 방을 폭파하라고 자시고 하라고 할 만큼의 자기 권위가 없는 거야. 첫 번째. 두 번째. 혹시 모를 상황에 대해서 자기는 정치적 위험성에 대해서만 경고가 하고 그대로 또 남겨두는 하나의 이 자녀적인 머리를 굴려놓는 거다. 저는 이렇게 보여요. 왜냐하면은 김웅은 기본적으로 손준성하고는 가깝지만은 윤석열하고는 흐름이 다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 당시에 또 윤석열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두 가지가 같이 작동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게 지금 아시겠지만 보냄이라 찍히는 건 전달했을 때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준성 검사가 김웅한테 보내고 김웅 의원이 이제 국민의힘 그 당시에 미래통합당 실무자한테 보내니까 그 미래통합당 실무자 것을 이 기자가 본 거니까 당연히 보냄이라고 나오는데 거기에 김웅 의원이 폭파하라고 한 거 보면 이제 김웅하고 실무자 사이에 그 방을 폭파시키려고 했던 건데 근데 이제 김웅 의원이 텔레그램을 제가 보기엔 많이 안 써본 것 같아요. 쓰는 사람이면은 보통은 안 써보면은 그냥 자기가 지우고 상대방 거 지우면 되잖아요. 그래 나도 모르는데 그게 아니 그렇게 돼 있어요. 돼 있어요. 돼 있어. 그래서 아니 어떻게 저거를 폭파라고 그러면서 자기 것만 지울 수가 있지? 그러니까 우리 그룹이 그러니까 새날 말하는 거예요. 네. 그룹이 텔레그램을 쓰기 시작한 게 박근혜 때 카톡이 털리면서부터예요. 그렇죠. 그 뭐 우리 관심이 있거나 없고 우리 입장에서 좀 두려웠으니까. 그리고 나서 박근혜 국정농단 터지고 제일 재밌었던 사건이 우비원과 텔레그램 가입했던 게 맞아요. 그렇죠. 텔레그램 나오잖아요. 그 후로 나중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제 텔레그램의 방을 만들 정도로 일반화된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텔레그램에 대해서는 쓰기 좀 불편해. 완전 전문가 아니에요. 우리는 써보면 텔레그램이 훨씬 편해. 많이 쓰는데 다? 카톡보다. 카톡보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이게 김웅이 잘못한 부분이 지우려면은 체크 표시를 하고 상대방도 같이 삭제를 눌렀으면 끝났을 문제인데 그냥 자기 것만 지웠던 것 같은 일종의 이제 뭐 우리식 표현을 하면 꽁대가리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꽁 사냥할 때 머리만 숨기면은 다 몸이 다 숨는다고 생각하는 이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번 보세요. 김웅 의원과 야당 관계자 채팅방 공개한 거 손중성 보내 요거. 여기 지금 뒤에 계속 그렇죠. 보냈던 게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그렇죠, 있는 그렇죠. 상태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이 자세히 보시면 맨 위에 김웅이 최근에 접속함이 나와요. 아 그래? 그렇지. 요게 텔레그램 쓰다 보면은 나오죠. 내가 만약에 우리 현근택 변호사랑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현근택 변호사가 이재명 캠프에 들락거리는 것도 사실은 그 대화창을 보면 나옵니다. 접속 중이라고 나와요. 접속 중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계속해서 그러니까 김웅은 사실 이거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그 기자랑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다 거의 다 인정을 하고 있더만요. 그러니까 모르는 척 이야기하지만 전적으로 다 인정하는 상황. 실제로 제일 이제 이 자료를 공개한 사람이 누구냐, 흘린 사람이 누구냐보다 용의선상에 있는 게 이제 김웅 의원이죠. 물론 이제 김웅 의원이 저거 자료를 흘렸다고 해서 법률적으로 문제되는 건 전혀 없죠. 예.
전혀 없지만. 그럼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김웅이 윤석열을 치기 위해서 이걸 깠다? 저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기자가 질문했을 때 오늘 기자가 깠잖아요. 처음에 전혁수 대화했을 나왔네. 때 대화수 나왔을 때 오늘 이제 보니까 전혁수 MBC인가 어디 인터뷰하면서 보니까 처음에 대화를 했는데 전화를 했을 때 뭐 부인 안 했다는 거 부인 안 아니에요. 자기가 했다는 작성했다 거야. 그러고 네. 그럼 뭔 소리냐 그거 나 모른다 아니면 뭐 나중에 전화 왔습니다 끊어버리거든요. 근데 구구 뭐 주저리 다 얘기했더라고 보니까 뭐 아니 검찰이 관여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 특히 이제 남겨요. 부인 얘기 나왔을 때 나는 모르는 상황에서 넘겼을 수도 있고. 그렇죠. 예. 부인 얘기 나왔을 때 뭐 그건 검찰이 뭐 저기 김건희 건 나왔을 때 뭐 검찰이 원하는 수도 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얘기는 검찰에서 보냈으니까 전했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잖아요. 본인이 전해준 걸 인정했으니까. 그렇지. 그러면 저거야말로 제가 보기 완전 100% 자백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죠. 이제 저쪽에서는 전달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 못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 이게 뭐 조작할 수 있다. 내가 여기다가 예를 들면 현근택 전화번호를 김웅이라고 써서 조작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쉴드가 첫 번째 하나 나왔었지만 이거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고. 불가능하죠. 택도 없는 얘기죠. 두 번째는 이제 이 저쪽 그러니까 추미애 일파의 공작에다 이렇게 하겠는데 지금 그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 전혁수 기자 단독 그러니까 지금 그 뉴스버스의 기자 중에 전혁수가 그 미디어스라고 하는 언론 매체 등에 있었던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의 전체적인 SNS를 쭉 보면 굉장히 조국 비판적이고 문재인 정부 비판적인 친국민의힘 그런 유의 기자입니다. 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더군다나 그 이진동 기자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 소스가 니들 당에서 나온 거야. 그렇죠. 네. 대체 추미애 일당들이 이걸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바가 도대체 그 증거도 없을 뿐더러 조작할 맥락도 없고. 방법이었어요. 또 텔레그램 방을 만들고 저걸 또 가짜 이름 만들어서 집어넣고 그거 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이 추미애 의원 쪽으로 그 방향을 틀은 분이 누구예요? 김경진 전 의원이잖아요. 이분이 검사 출신 아닙니까? 전형적인 이 그 외 수사 방식에 있어서 방향을 틀어서 누군가 이 자기들의 그 의혹을 덮기 위한 수법이다. 저는 그게 딱 보였는데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쉽게 속지도 않고요. 이 기자들이 뉴스버스에서 이것을 제보할 때 모든 이 증거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단독 보도를 내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한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종편이나 이런 데서 흐름을 바꾸고 싶어서 그렇죠. 그냥 던지고 네. 마구 던진 멘트라고 맞아요. 지금 기자들 근데- 법조 기자들 얘기 들어보면요, 이 손준성 검사가 거의 윤석열 총장의 가방무치 같은 사람이었다. 실제로. 그러니까 뭐 이 범정에서 다루는 게 기본적으로 측근도 있지만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그쪽 논리가 이거잖아. 이 사람을 남겨놓은 게 뭐 추미애가 인사한 거 아니냐는데 그게 아니라 그나마 다 보내고 그나마 이 사람을 남겨달라고 해서 남겨놓은 거고 뭐 기자회견을 하든 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항상 나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만큼 이제 어찌 보면 측근이라는 거죠. 측근인데 그 공소장 오늘 한겨레신문에 보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 그건 이제 아마 법조인들만 좀 알 수 있는 얘기인데 보통은 고발장 우리가 당에서나 이게 쓰면은요 그냥 두세 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다 그동안에 형식 다 똑같고 이름만 바꿔가지고 왜냐면 허위사실을 보도할 때 똑같거든요. 그렇게 쓰는데 고발장 내용 쓴 게 보면 완전히 공소장하고 똑같이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보통은 이렇게 마음 먹었다. 그다음에 이렇게 이런 의도를 갖고 있어. 쭉 쓰고 그다음에 사실 써요. 이런 보도가 있었다. 근데 보통 고발할 때는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죄에 해당된다 이렇거든요. 앞에서 무슨 마음을 먹고 장하게 안 써요. 무슨 공소장 의도를 수준이구만. 잘 안 쓰거든요. 완전 공소장 형식으로 되는 거 보면 그리고 이게 막 20페이지 된다 그러잖아요. 그 사실 제가 보기에 한 3장이면 돼요. 그렇게 길게 쓸 내용이 아니거든요. 보도 허위다. 그다음에 이게 뭐 선거법 위반이다 하면 한 2-3장 정도면 되는데 장황하게 쓴 거 보면 그동안 자료를 많이 축적해 놨다. 그리고 요거 작성한 게 제가 보기에 검찰 공소장 작성하지 쓴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건 검찰 측에서 넘어왔을 가능성이 많고 특히 이 송 검사가 그동안 아까 나온 것처럼 그동안 그 범죄정보기획산실에서 뭐 총장이나 뭐 장모나 이 정보를 수집하고 계속 법리를 검토했다 그러잖아요. 제가 보기에 거기서 나왔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도 안 하는 짓을 사실 검찰이 해왔던 거 아닙니까? 이거는 거의 최순실 스타일 비슷한 이 국정농단이에요. 더군다나 김건희 뭐 최우선 그러니까 것까지. 이게 내용의 핵심이 저기 한동훈 건과 김건희 건에 대한 이야기들이지 않습니까? 검찰 측 이제 핵심 인사들의 가족이라든가 본인에 관련되는 내용들을 기획을 해가지고 야당을 통해 가지고 고소 고발을 하게 만들었다. 이거는 전형적인 이 국가의 공권력을 이용한 정치 기획이기 때문에 국정농단건이에요. 이거는. 최근에 그 JTBC 흐름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제 날마다 언론사들 뉴스를 계속 내보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팟캐스트 가면 중요한 그 있잖아요. 그쵸. 심지어
충청북도 세종 경선은 보도도 안 하더라고.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야, 그저 뭐 정홍원 사퇴했다가 말았던 건 꼭지가 첫 꼭지로 나가는데 민주당 경선은 결과물이 안 나올 정도. 근데 그때 그 전날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윤석열 측 단독이라고 하나 내면서 맞아요. 예. 김건희 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최은순, 김건희 등이 이걸 이제 고소하려고 하니까 윤석열이 막았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예. 근데 그 논리는 반대로 뒤집으면 윤석열이 직접 못하니까 가족이 직접 한 문제가 되니까 검찰 조직을 이용했구나라고 설명이 되는 뉴스인데 JTBC가 윤석열 측 주장만 일방적으로 단독 보도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날짜가 4월 3일인데 4월 2일 날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과 한동훈에 대해서 감찰 지시를 내리잖아요. 감찰 지시를 내리는 게 작년 4월 2일이고 이 지금 이 문서가 들어있는 날짜가 4월 3일이고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하루 상간에 자기들이 이 추미애 장관으로부터서 이렇게 압박을 받으니까 이 뒤집기 프로그램을 작동한 것이 이제 이 짓을 하게 된 거죠. 이 JTBC 중요한 부분 지적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어제 이 청주 결과도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뭐 대전도 중요하지만, 근데 이게 보도를 안 한 것도 되게 이상하고, 그죠? 다른 다 보도했거든요. 다른 데도 안 하고 여기만도 안 했으면 정상인데 KBS, SBS, MBC 다 했어요. 근데 JTBC만 그 보도가 없었고. 여당의 대선 경선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북한포 보도 안 했다는 것도 그렇고 지금 윤석열 총장 측 입장을 어찌 보면 단독으로 낸 것도 완전히 변명해 준 거거든요. 지금 뉴스버스 기사에 대해서 총장 오히려 말렸다. 나는 말렸다는 거라서 저는 오히려 이 김경진 의원이 정치 공작 이거보다 더 안 좋은 보도다. 왜냐하면 사실 일방적 주장이거든요. 아니 말이 중요해요. 서류가 중요해요. 지금 다 근거 서류 갖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 서류 갖고 얘기하는데 심지어 그 아까 뉴스버스에 보면은 그 당시에 징계 결의서에도 이거 검사장급 고위 간부가 나와가지고 아니 그렇게 법정에서 그런 거 다 하고 있었다. 장모랑 이거 정보 수집 다 하고 있었다고 얘기했는데 윤석열 총장 측 누군지도 정확히 모르는 사람이 그걸 뭐 오히려 말렸다로 얘기하면 저는 뭐 이 JTBC나 중앙일보가 옛날부터 뭐 만났다 이런 얘기도 있는 거 보면 아니 그건 뭐 이제 뻔한 이야기지. 아니 그렇긴 한데 너무 노골적이라 이거죠. 너무 어느 정도 이렇게 속보이지만은 기계적인 중립이라도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실제로 JTBC에 대해서 그래도 이제 예전에 국정논단 뭐 우호적으로 봤죠. 우호적으로 약간 봤죠. 이제 우호적으로 뭐 봤는데 약간 마음의 빛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죠.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뭐 JTBC는 우리 전통적 보수 세력이라고 하는 친박하고는 이제 넘어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예요. 네. 박근혜 대통령 문제에서 이제 태블릿 PC 문제로 박근혜와 관계해서 이제 완전 원수가 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회사의 보수적 성향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해 줄 수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늘 끊임없이 홍석현 회장이 추구했던 것도 제3지대잖아요. 제3지대를 늘 이분이 제3지대로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이 제3지대 정치 세력을 만드는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 와중에서 윤석열 총장을 만났다는 이제 설이 이제 쫙 돌았던 거 아닙니까? 실제로 만난 거잖아요. 그죠? 실제로 만난 건데 그 흐름 속에서 이 부분들도 또 이분들이 또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야당의 경선에도 또 개입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뭐 그렇게 봐요. 제가 이거 네. 지금 우리 흘러가서 제가 하나만 진짜 정확하게 짚고 싶은데 JTBC에서 단독으로 윤석열 측 입장처럼 보여주면서 그 공언을 했던 한 가지의 실수가 그거잖아요. 윤 총장은 김건희나 장모에 대한 정보 수집을 하는 것을 말렸다고 한다. 이 사실은 윤석열이 직접 나와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했던 것과 완전 배치되는 얘기를 JTBC에서 해준 거예요. 그죠? 그러니 이것이 지금 고발하는 걸 완전히 그게 기자들이 이제 그런 짓을 하는 거지. 이제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을 검찰 조직을 전적으로 믿는다는 가정하에 윤석열 믿어도 될 만한 사람이야가 아니라 윤석열이 이중 플레이했구나 이런 식으로 말리면서 오히려 검찰 통해 가지고 당시 그 미래통합당한테 요걸 자료를 주면서 요거를 뒷거래를 했구나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의심이잖아요. 왜냐하면 직접 가족이 하게 되면 리스크가 커지니까 그 정당을 통해서 고발하게끔 만드는 그 과정까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데 윤석열은 말렸다라고 끝내버리면 그게 보도냐고요, 그게. 이 사건이 일어난 개연성이 오히려 그 보도 때문에 더 굳어져 버렸어. 확신에 차지게 되죠. 그걸 확신범인데 제가 볼 때 대호 프로젝트의 주역이더라고요. 여기 지금 이 문장 하나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 있잖아요. 문장 한번 보여주세요.
국민의힘에는 청탁 고발장 전달에 개입했다고 알려진 당직자 사퇴설이 나돌기도 했다. 김 의원이, 김웅 말하는 거예요. 한 당직자에게 문건을 전달했고 해당 당직자가 당시 법률지원단장인 정점식 의원에게 이를 전달했는데 청탁 고발건이 불거지자 해당 인물이 당을 떠났다는 소문이다. 김 의원의 애매한 해명과 함께 의심스러운 정황이 제시되며 청탁 고발장이 당에 전달된 것까지는 기정사실로 된 분위기다. 근데 이 흐름하고요. 지금 이준석하고 윤석열하고 만났지 않습니까? 오늘. 그래서 지금 뭐 당무감사. 근데 이준석 표현은 당무감사를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빨리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긴 한데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책임 회피하고 사실상 윤석열 보호 차원이 아니라 당이 책임질 건 없다 이쪽 분위기로 몰아가는 상황 아니에요? 그렇죠. 맞죠. 왜냐하면 지금 다 나온 것처럼 어쨌든 전달된 건 맞잖아요. 그 당직자한테 전달되고 당직자가 뭐 정점석한테 법률단장한테 지원된 게 맞기 때문에 결국은 당에 전달된 건 맞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뭐냐면 이거를 예를 들어서 당이 끌어안게 되면 윤석열하고 이제 같이 침몰할 염려가 있으니까 이준석 대표가 또 이 촉이 빠르거든요. 촉이 빠르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처음부터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도 않았을 것 같고 그럼 이거 네가 좀 알아서 해결해라. 그리고 김웅 의원이 좀 적극적으로 해명해라. 그러니까 김경진 의원도 계속 하는 게 그거잖아요. 김웅이 좀 나서라는 얘기는 뭐 나서서 뭐 진실을 밝혀라 이런 것도 있지만 좀 적절하게 좀 막아줘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수사하면 키 포인트가 김웅 의원이거든요. 근데 김웅 의원이 그럼 좀 침묵을 지키거나 아니면 좀 그 수사가 들어갔을 때 좀 뭐 잘 이렇게 해결해 주길 바랄 텐데 그게 제가 보기 쉽지 않아요. 김웅 의원도 아니면 자기가 다 뒤집어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손혁수가 김웅하고 통화한 녹취록을 이렇게 쭉 보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김웅은 최대한 숨기려고는 해요. 그러니까 대화의 흐름 속에 그거를 아예 감추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전혀 기억이 없다 이런 게 아니라 기억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걸 한 50%만 인정하면서 빠져나가려고만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윤석열 측의 주장, 예를 들면 뭐 추미애 측이 정치 공략이다 이런 식은 전혀 안 먹힐 것 같고 일단은 저 미래통합당 현재 국민의힘한테 전달된 것까지는 맞잖아요. 근데 핵심이 뭐냐? 손준성이 단독으로 했느냐, 윤석열 지시로 했느냐, 윤석열이 묵인하에 했느냐 이 정도일 거란 말이에요. 그건 홍준표가 정확하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암묵적 동의를 해줬다라고. 그러니까 프레임이 잘 짜진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프레임에서 서로 붙어버리면 안 되는데 이게 사실로 드러냈을 경우에 윤석열의 리스크가 엄청 커진 상황이거든요. 이 내용들을 보면요, 대부분 중요한 내용들은 그 한동훈 이야기지 않습니까? 유시민 장관 문제, 그 다음에 저기 최강욱 의원 문제, 이 황희석 최고위원 문제는 한동훈 이야기인데 거기에 김건희 씨 관련되는 도이치모터스 이야기가 별 죄가 없는 이야기다. 그게 왜 첨가됐겠냐 하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윤석열 총장이 인지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김웅 의원 문제에서 이렇게 느껴요. 김웅 의원은 검사예요. 검사인데 그 말하는 뉘앙스와 그거의 차이로서 기자들의 이 그 뭐니까 법률적 구석을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를 이준석 대표가 적당히 방어 논리처럼 하는 걸로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김웅 의원과 이준석 대표가 저는 소통을 하면서 저는 기획된 측면이 저는 있을 거라고 저는 의심합니다. 이게 왜냐면요. 지난번에 이거 이제 저하고 정봉주 의원하고 늘 같이 주장했던 이제 플랜 B 이야기인데요. 플랜 B 이야기인데 지난번에 원희룡 후보와 통화할 때 저거죠. 저거 곧 정리돼. 예, 그 흐름 속에서 저는 이 내용들을 저는 당 대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내용을 또 이 법률지원단 쪽에 왔다면 알 수 있는 사람은 그 당시 황교안 대표와 현 대표인 이준석 대표입니다. 그런 부분에 저는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서 플랜 B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 오세훈이나 유승민 띄우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당장 이 경선이 이게 윤석열 후보가 당장 낙마하지는 않더라도 지지율이 떨어지고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이 계속 떨어질 시간을 번다는 측면에서 경선 열차를 출범시키는 것도 좀 늦추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저는 기획의 의도도 분명히 존재할 거다. 그러면 이렇게 의심합니다. 이거는 저 유승민 측에서 흘리고 이준석 그 아버지 거는 윤석열 측에 흘리는 거 그렇게 되나? 이준석 아버지 거는 사실 약하지. 별거 별거 아니죠, 사실은. 큰 게 아니지. 굉장히 흥미진진한데요. 아니 굉장히 그 네, 저는 이 사건을 풀어가는 열쇠에서 일단은 우리 측에서 해야 될 일은 국민의힘 내에서 자체적인 그 당무 감사를 통해서 조사를 하라는 압박을 가해야 될 것이고 그 명분은 후보 검증이다라는 차원에서 여러 후보들이 서로 치열하게 검증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요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손준성 수사정책관인가요? 그분의 PC를 검찰에서 감찰을 그렇죠. 하고 있으니까 약간 판결문을 열람했는지 아닌지에 대한 정확한 음. 조사가 빨리 나와야지 우리 쪽에 정치 공작이다 뭐 이런 식의 옳토당토 안 한 얘기들을 다 뭐 입을 맞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이 빨리 선행되어야 되고 나머지 하나는 나오겠죠? 그죠. 국정원 감사든 네. 해서 전방위적으로 감찰 수사 대상이 조사해야죠. 되고 수사 대상이 되니까 해야 되겠죠. 그게 제가 늘 주장하는 게 이거예요. 이제 정치권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상대도 똑같이 생각하거든. 윤석열 본선 필패론이라는 게 저기 주류들 내면에서도 확 퍼져 있을 수 있어요. 윤석열을 바꾸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들을 하는 거죠. 저는 그런 선상에서 이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공교롭게도 윤석열이 이제 정치권에 나와서 몇 달 동안 막 망한 건 일삼고 하면서 경쟁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런 대형 게이트가 하나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국민의힘 내부의 검증이 가장 급선무가 됐죠. 왜냐하면 이게 경쟁하는 차원에서 민주당이 공격하는 건 두 번째 문제고 네. 홍준표나 유승민 같은 사람들이 여기 이제 그 장성민 같은 경우는 제일 세게 얘기하더만요. 그러니까 윤석열 때문에 우리 당 망할 수 있다. 뭐 이런 식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러면서 지지율이 심상치가 않은 게요. 물론 저는 뭐 알땡땡 서치는 그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만 제가 존경하는 경기신문이 또 이제 싼맛에 썼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여기서는 홍준표가 윤석열을 앞질러서 국힘 적합도 홍준표 32.5, 윤석열 29.1 이렇게 어떤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월요일 날 나온 KSY 같은 경우는 저 먼저 보고 갈게요. 지금 RN땡땡 경기신문 요거는 홍준표 씨가 스스로 자기 SNS에 썼어요. 방금 발표된 여론조사입니다. 부연 설명하지 않고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지금 윤석열이 홍준표한테 졌다. 요거 하나하고 요거는 이제 주말에 나온 것이고 KSY 월요일 날 나온 거에서는 홍준표가 이낙연 후보를 제치고 3위에 올랐다. 그러면서 지금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낙연 11.7, 홍준표 13.6이고요. 그리고 본보수 후보 적합도를 보면 윤석열하고 홍준표하고가 2% 차이밖에 안 나는. 그럼 이게 분명히 추세거든요. 추세는 맞죠. 추세죠. 여론조사의 추세가 중요하다는데 결국은 홍준표 상승, 윤석열 정치야 이거는 추세상 맞는 것 같고 뭐 역전이 아니냐까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홍준표 대표도 아시겠지만 이제 이준석 대표 갖고 왔던 2030 세대의 젊은 남자들 지지 그다음에 뭐 호남 쪽 원래 부인이 호남이니까 영남도 많이 올라갔어요. 영남도 상당히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네, 그쪽 상당히 올라갔어요. 제가 보기엔 뭐 홍준표 대표가 지금 토론을 시작도 안 했잖아요. 토론에 그러니까 이런 공세 이런 게 보면 아무래도 검찰 쪽 저는 느낌 많이 나요. 왜냐하면 이 자료들이 대부분 검찰에서 나올 자료들이거든요. 고발장 뭐 이런 것들이나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 지난번 엑스파일 때도 보면 이제 그쪽에서 나왔다. 이게 황교안이 나왔는지 누가 나온지만 어쨌든 이제 그쪽에서 나온 건 맞는데 우리 또 친애하는 우리 제이파 형님 친한 우리 장석철 소장님이 나왔지만 결국은 그쪽에서 나온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이 돌았거든요. 검찰에서. 저는 이번에도 보면 약간 검찰 내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그게 약간 중심에 약간 황교안이나 뭐 홍준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그렇죠. 네. 뭐 잘못 들으시면 그게 추미애 후보의 아니, 전혀 관계없죠. 전혀 자체 없이 경쟁이기 있을 수가 때문에 없고요. 본인들 스스로 나오는 건데 그쪽이 루트가 저는 많다고 봐요. 그러니까 내부용이라는 거죠. 내부용. 그렇죠. 그렇죠. 내부용이고 검찰 쪽 이건 저는 추측인데 물어보니 답변 잘 안 해주더라고 물어보는데 어쨌든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저도 그렇게 보죠. 네. 그 사실 자체가. 상식적으로 보면. 제가 자꾸 이제 이게 플랜 B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플랜 B라는 게 원래는 유승민, 오세훈 띄우기인데 그렇죠. 그게 안 되면은 홍준표가 차라리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마적과 구마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악행을 같이 저질렀어. 근데 구마적의 악행을 5년 지나면 잊어버려요. 신마적은 지금 악행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팍팍 박혀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하자면은 차라리 판을 흔든다는 측면에서 1등 후보가 없어주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의 플랜 B가 완벽하진 않더라도 이 최선의 선택이 안 되면 차악의 선택도 필요한 게 정치거든요. 빨리 제거. 뭐 그런 정도 아니면은 앙심을 품었거나. 근데 문제 키는 지금 이제 손준성이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손준성을 감찰 또는 수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윤석열 지시였다고 하면 윤석열 사실상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손준성 혼자 덕박 쓸 수 있겠냐고. 내 궁금한 그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수도 많죠. 있죠. 그럴 저는 가능성이 네. 많다고 보는데, 저는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이 김웅하고 윤석열이 검찰 라인에서 같은 라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윤석열 쪽에서 이 김웅한테 줘라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저는 이 손중성하고 김웅이 접촉한 것은 손중성의 자의적 판단일 것이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다면은 이게 이쪽이 아닌 다른 쪽에도 여러 군데 갔을 수도 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사들이요 촉이 빠릅니다. 권력에 대한 촉이 빨라요. 엄청 빠르지. 빠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줄 서야 되는지 잘 알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홍준표가 막 지지율 역전하고 만약에 앞서간다. 저는 이 송 검사가 바로 고백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요. 영화 더킹에 딱 그렇게 적나라하게 왜 나와요. 그러냐면 사실은 아니면 저는 아마 민주당 쪽에 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검사들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분도 검사장 못 달았을 거예요. 검사장 그 욕구가 당연히 있거든요. 아니면 옷 벗고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사실은 이제 윤석열이 지금 어느 정도 지지율이 나오고 힘이 있으니까 지금 뭐 침묵을 지킬 수 있지만 지지율 빠지는 순간 말가릇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 손바닥 뒤집기보다 더 쉽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지율이라고 봅니다. 윤석열이 손준성한테 있잖아 그 잠깐만 갔다 오면은 내가 대통령 돼가지고 구해줄게 뭐 이런 이걸 만들려고 해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야 있잖아 가만 있으면 내가 곧 따라갈게. 잘못하면 그렇게 되죠. 주 없음. 아니 근데 그 손준성 입장에서 윤석열의 뜻을 전혀 상관없이 뭐 과잉 중성으로 그랬을 가능성은 아예 없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요 명예훼손이나 이런 거 고발할 때 그 피해 당사자 의사를 실제 수사기관에 가면 그 친고죄가 아니어도 물어봐요. 확인도 받아오라 그러거든요. 정치인들도. 그럼 저도 당에서 항상 뭐 당대표나 뭐 이런 할 때 그러면 물어봐요. 이게 하려는데 해야 됩니까? 그럼 해라. 아니 본인이 피해자인데 피해자 의사를 안 물어보고 고발한다는 게 말이 돼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손준성이 김웅한테 보낸 것까지 김웅도 당에 전달한 것까지 다 사실상 확정됐기 때문에 이게 누구 짓이냐. 손준성이 자발적으로 했을 가능성은 없으면 이걸 이제 진실을 막 논박하는 상태에서 대선 국민이 흘러갈 거고 대체적으로 보면은 국민들 입장에서 이거 뭐 윤석열이 시킨 거네 하면 지지율은 더 떨어질 것이고 그거를 더 가속화시키는 게 홍준표나 유승민 등 또는 막 국민의힘일 가능성이 높아서 그렇죠. 지금 내가 보기에 윤석열은 지금 그러니까 이게 하루 종일 밥맛도 없고요. 일도 손에 안 잡히고요. 아무튼 제가 봤을 때 그 있잖아요. 그 짜증내는 거. 성질내는 거 보셨죠? 아니 증거 있으면 대봐라. 아니 그게 증거 지금 뭐야. 나 웃긴 게 증거 있으면 대봐라. 성질 나오는 거죠. 그 칼자루는 또다시 이준석 대표한테 간 거죠. 그렇죠. 이준석 대표한테 간 거고 저는 제가 이준석 대표라면은 이대로 그냥 스무스하게 지느니 결단을 해서 판을 한번 깨야 되는 상황에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예측 한번 해볼게요. 네. 이 세 명의 선수한테 예측 한번 해볼게요. 윤석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쉽게 안 죽죠. 지지율은 이제 폭락하죠. 폭락하죠. 그러면 본선 간다 못 간다. 그거부터 본선 한번. 못 가죠. 못 간다. 저는 못 간다. 저는 늘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탄산음료 시리즈다. JYP 말이 항상 맞기 때문에 본선 못 간다. 저도 이거 줄 서겠습니다. 우리는 진짜? 본선 못 간다. JF이기 때문에. 탄산음료 시리즈 간다. 네. 근데 아마 끝까지 가긴 갈 거예요. 왜냐면 거기에 정말 되기 많은 때문에. 의원들이 붙어 있고 그분들이 다 아마 후보가 이렇게 하더라도 본인들이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끝까지 갈 거예요. 거기 사실은 뭐 거의 뭐 태반이 다 글로 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자기들이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드러난 거 뉴스포스 보도는 빙산의 일각일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조국 장관 내 그 보도할 때 새벽에 쏟아지던 단독들은 다 검찰이 준 거잖아요. 맥락은 똑같은 거예요. 그때 그 자유한국당이 조국 장관 내 고발한 건도 엄청 많더만요. 그중에 검찰 발이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번 사건은 그게 미수로 드러남으로써 그런 사건들 속에 검찰이 그걸 사주가 아니고 청부예요. 청부입니다. 용어는 좀 정확히 쓸 필요가 있어요. 청부 고발입니다. 청부를 했었구나. 그중에 미수된 건이 드러났구나. 근데 그 미수된 건이 드러남으로써 그간의 그 청부건들이 검찰 발일 가능성이 높아진 그 맥락으로 봐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정치권 생활을 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정치권의 최고의 기획은 천심 민심을 따르는 거예요. 민심을 따르는 건데 이 분화방 같은 사람들은 늘 그런 자기 아이디어를 내서 정치 기획을 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우리 내부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 내부에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요. 저는 이게 밝혀지면 우리 내부에도 그런 흐름들이 저는 밝혀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우려를 나타내고요. 지금 국민의힘에 나타나는 윤석열과의 모습은 분명히 그 기획 집단들 간의 충돌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서 죽이기만 하면 되는 거네. 그렇죠. 계속 주장하면서. 실체적 진실에 가깝게 갈 수 윤석열은 있도록 지금 압박을 사면초가인 해야지. 게요. 일단은 윤석열 자체가 홍준표 같은 국민의힘 내부 다음에 공수처 수사 들어갔죠. 검찰이 감찰하고 있죠. 마지막에 민주당이에요.
네 군데에서 지금 협공당하는 상태거든요. 이거 견딜 수 있을지.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 우리 단체 텔레그램 그 방에다가 했단 말이거든요. 윤석열이 정말 갈기갈기 찍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우리 민주당 쪽의 지지자들의 그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세상에 자기 그 임명권자를 그렇게 처절하게 배신하고 심지어 야당에다가 고발하라고 자료를 주고 고소장을 써주고 이름만 써. 세상에 이런 놈이 우리 지금까지 존재했던 사람 중에 있었어요? 사실 이제 윤석열이 본선 경쟁력으로서는 우리한테는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전략적 문제를 차지하고라도 이거는 국정농단이고 나라를 어지럽힌 사람이고 배신자이기 때문에 저는 뭐 정치권에서 존재하는 것 자체를 못하게 해야 된다. 빨리 그런 치웠으면 생각이 좋겠어, 드는데. 진짜로. 빨리 맞아, 치웠으면 본인 좋겠어. 말대로 조폭이나 다름없죠.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돼요, 변호사님? 여러 개 걸리죠. 지금 왜냐하면 뭐 단순히 뭐 판결을 받다 개인정보뿐만 아니라요. 이게 뭐 직권남용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판결문 공개가 뭐 비밀 누설도 될 수 있고 제가 보기에는 근데 단순히 그런 문제도 있지만 이게 모든 분이 말씀하는 것처럼 어떻게 검사가 검찰에 사유예요. 검사가 어떻게 검사를 사주해서 고발하게 할 수 있냐. 더구나 당을 동원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부인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 가족 문제까지. 그렇죠. 가족 문제. 그다음에 뭐 한동훈 검사도 마찬가지로 어찌 보면 그 세 사람이 이거를 뭐 동의 안 하고 부인까지 고발한다는 거 상식적이지 않고 더구나 이거를 선거로 연결시켰단 말이죠. 선거 직전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선거법하고 연결시키면서 이 의도 자체가 본인 뭐 우리 여당을 당선시키고 야당을 안 되게 할 거다라는 선거법하고 연결시킨 거 보면 이 당시에 벌써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고발하는 것 자체에. 왜냐하면 그때 고발하면 아시겠지만 고발했다 이러면 그게 언론에 막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럼 정치적 목적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공직선거법을 끌고 들어간 거. 그러니까 이 우리 뭐 이런 우리 당이나 열린민주당 그 사람들 당선시키기 목적으로 검언유착을 터뜨리고 이 부인의 주가 조작을 터뜨렸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엔 상상이 잘 안 가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국민의힘도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 안 할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공정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에 대해서는 조국 장관네만 뭐 공정 어쩌고 지금도 지금 선거 캐치프레이즈가 공정이잖아요, 윤석열이. 윤석열을 만약에 제대로 단죄를 하면 징역 10년 이상 나오겠죠. 뭐 제가 보기엔 뭐 몇 년인지 박근혜처럼.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같이 따라갈. 근데 아마 손윤성 검사 빠지려고 할 것 같은데 같이 가려고 하겠어요. 나는 빠지겠다 하겠죠. 자기는 위에서 시켰다. 그래서 시켜서 그냥 한 거다. 전해준 것뿐이다. 아니면 딴 사람이 쓰니까 나는 그냥 전해줬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본인 빠져나가니까 제가 보기에 아마 그날이 뭐 곧 오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에는 한동훈과 윤석열 쪽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한동훈도 이제 나는 그냥 물어보니까 오케이 했다 이러겠죠. 그럼 결국 그 당시에 칼자루 잡고 있잖아요. 추미애 장관님이랑 검찰 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동훈이 김건희 씨와 굉장히 자주 통화했다 뭐 이런 그러니까 내용들이 그렇죠, 있었죠. 그렇죠. 그 통화의 내용들이 그런 게 만약에 나온다면 그 와중에 한동훈 지금 검사장은 그 사람은 그 얘기를 했죠. 추 장관에 대해서 자기 명예훼손을 했다라는 식으로 언론에다가 크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저는 왜 빨리 휴대폰 비밀번호 안 풀고 가만히 있는지 빨리 추미애 씨라고 하죠. 네. 건방지 새끼 진짜. 아이씨. 자, 알겠습니다. 여러분 지켜보시자고. 요거는 내가 봤을 땐 그래요. 우리가 옆에서 거들기만 하면 되고요. 저쪽에 어떻게 되는지는 팝콘 각이다. 딱 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그 방송하는 게 참 즐겁고 재밌네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 거야? 월요일 방송 빨리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이 기분 담아서 여러분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좀 해주시고요.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